좀 들어줘 진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요는 들을 게 없다. 비둘기 우유? 비둘기 싫어하시는데 비둘기 우유를 들었다고 되게 마음이 진짜 안 좋아진다. 곡이 10곡이면 이 새끼 좀 뽐스 부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 다 가르쳐가지고. 아유 대중문화를 평론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를 다 소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사칭이잖아. 2007년에 제가 GMF 가서 날렸잖아요. 딸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래가지고 아니 손색이 엄청 많이 있죠. 손색이 없다 대한표. 한국 음악 산업을 알아보고 음악인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백투더 라디오 도났습니다. 오수경입니다. 오늘 저희 컨셉이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입니다. 네. 예, 오늘 사실 좀 분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요. 네. 요즘 하루하루가 뭐 그렇지 뭐. 네, 좀 뭐.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한대음 이제 토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대음에 이어서 저희가 이 백투더 라디오의 취지에 맞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는 음악 시장, 네. 바뀌는 음악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이 되게 중요한 아트폼이다라는 그쵸. 거를 좀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 네. 예, 사실 또 최근에 또 단편선님 수상하면서도 네. 과감하게 네.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예, 이런 캠페인처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거에 어떤 좀 취지에 맞게 좀 한국에서 좀 중요했던 앨범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건 어떨까? 네. 예, 이런 차원에서 명반 훑어보기 네. 예,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명반이냐면요. 네. 스페이스 공감에서 선정한 100대 명반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스페이스 공감을 택한 이유가 뭐냐? 사실 한대음도 이제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한대음도 이제 선정 앨범이 있는데 넣어볼까 그 한국 음악 역사를 토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관 속에서 앨범을 선정하시다 보니까 뭐 신중현 선생님이라든지 네. 뭐 산울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뭐 그런 분들이 명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백투더 라디오를 듣는 미디어 세대에게는 좀 너무 먼 얘기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사실 뭐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그렇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보다는 좀 다른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꼭 100대 명반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충분히 저희는 명반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요. 예, 일단 04년도부터 07년도 정도까지 지금 일단 네. 4개년이군요. 예, 이 정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사실 네. 스페이스 공간 명반은 특이한 게 뭐 엄청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명반으로 선정되는 앨범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뭐 이렇게 한대음처럼 막 분과별로 막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네. 예,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뭐 적게는 한 그 해마다 4장 정도고 많게는 한 7장 정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조금 더 밀도 있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04년은 또 오수경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셨고, 그렇죠. 네, 전 사실 재수생이었는데 이때가 또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을 때잖아요, 사실 또. 그쵸, 네, 엄청 많이 맞아요. 들을 때라서 네. 사실 이 앨범들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사실 또 네. 체감을 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명반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명반이란 무엇이냐? 네. 오수경님에게 명반은 무엇입니까? 그냥 되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네. 키우는 음악.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아,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음악. 음, 네. 이게 다 기준이 서로 되게 다르잖아요. 각자의 네. 명반이 있겠죠. 그죠, 각자의 그죠. 명반이 네. 있겠죠, 진짜.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좀 자타 공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자타공인. 네. 나도 좋고 네. 남들도 그걸 좋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앨범이 일단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명반의 핵심은 저는 전에 없던 거. 그것도 중요한 요소네. 네. 전에 없던 앨범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앨범이 나오기 전후로 바뀐다고 했을 때의 앨범이 전 명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예술관도 마찬가지. 모든 예술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떤 예술이,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을 기준으로 이런 건 처음이다라는 게 했을 때가 전 좀 예술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마스터피스가 아니고 마스터피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테크닉이 어떻고 이건 잘 모르겠고, 앨범으로 치면 이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 때문에 다른 앨범들이 다 이렇게 됐어. 네. 그런 면에 있어서 3호선 버터플라이의 타임테이블은 네.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앨범을 닳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장르의 결합도 되게 활발하게 그 일어났던 앨범이었고,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운드의 그쵸. 음악들이었거든요. 사실 좀 그런 네. 게 되게 실험적인, 그러니까 3호선 버터플라이 하면 딱 실험적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2004년도에 이게 명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험적인 앨범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그 김포 쌍나팔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얼마나 진짜 유니크하냐면 김혜송 선생님의 청춘 계급이라는 곡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국의 듀크 엘링턴이라고 불리는 분이 네. 그러니까 완전 옛날 김혜송. 청춘 계급이라는 곡이 있는데 완전 오래돼. 근데 막 가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윙 재즈예요, 이 곡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30년대 막 40년대 이때쯤 활동하신 거예요. 30년대 40년대? 네, 그러니까 완전 옛날. 그걸 찾아갖고 음원을 찾아가지고 그 음원을 샘플링을 한 곡이 김포 쌍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쭉 들어보면 왜 타임테이블인지도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복고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사이키델릭한 느낌도 있고, 되게 한국적인 느낌도 있고, 그게 맞아요. 다 섞여서 3호선만의 그 사운드를 내는데 팀 이름부터도 3호선 버터플라이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뭐냐면 MBC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소지섭 나오던 거였나? 아니 왜 그? 이나영이나 이나 양동근 맞다.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네. 이제 3호선 버터플라이의 꿈꾸는 나비라는 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청춘이 딱 떠오르는 음악들이라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 나오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그죠?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앨범은 달빛 요정 역전 만로 홈런입니다. 네. 이름들이 다 왜? 예, 근데 이 당시 약간 좀 이런 게 유행이었어. 뭐 그래서 이름들이 왜 이럴까요?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뭐냐면 막 뭐 그날 입은 팬티 색깔이랑 뭐 먹은 점심이랑 이름을 합치면 밴드 이름 된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어.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있었다. 그린- 나도 기억난다 진짜. 뭐 그린 맞아. 그린 라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하여튼 막 밴드 이름을 다들 이렇게 특이하게 짓는 게 맞아, 많으니까 맞아. 워낙. 사실 뭐 이제 2004년도보다 더 전에 활동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뭐 이제 언니네 이발관도 사실은 이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우유라는 팀도 있었어. 아. 비둘기 우유? 네. 비둘기 싫어하시는데 비둘기 우유를 들었다고 굳이? 팀 이름이 그랬다니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밴드 이름으로 만드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앨범이 왜 명반이 되었을까요? 이 앨범은 사실 저는 사실 저의 취향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당시.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삶, 그다음에 이 가수분 지금 사실 고인이 되셨죠. 네. 되셨는데 그 삶과 앨범에서 나오는 그 가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공감을 줬고 또 재밌는 그러네. 해학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보면 네. 들어보면은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제일 유명한 게 그 노래잖아요. 스키다시 내 인생. 스키다시 내 인생이 제일 유명하지 사실. 맞아. 아, 그 노래도 있었다. 그 앨범이 맞다. 제일 유명하지. 그래서 지금 와서 또 들어보면 네. 약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홍대 인디 뮤지션의 네. 어떤 좀 전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초석이 되셨죠. 예. 그래서 이분이 활동했던 그 장소에서 철거 때문에 네. 시위도 하시고 막 제가 그때 저도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당시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들었던 뮤지션인데 고인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가사가 희망을 노래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또 이제 청춘에게 큰 위로가 그죠, 되지 않았나. 맞아요. 약간 뭔가 응. 자기 자조적이면서도 자기 비하적이면서도 뭔가 그래도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 좀 가치가 있었던 앨범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은 이제 이소라님의 눈썹달.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분 뭐 이걸 누가 까겠어? 이거 누가 까? 이건 뭐 아무도 못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뭐 바람이 분다 그 트랙 하나로 다 설명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인정. 그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당시에 너무 유명했고 그걸 들었을 때도 저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진짜 안 좋아진다. 이게 뭐냐면 표현 얘기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쁜 네. 뭐랄까 멀쩡한 기분이다가 그 노래 들으면 그치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안 좋아진다니까. 아니 우리 80년대생들은 헤어지고 나서 이소라 바람이 분다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약간 좀 네. 그거였지. 그렇지 뭐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소라 바람이 분다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한 21~22살 막 23 이럴 감수성이 때니까 가장 어리고 예민할 막 때문에. 사랑도 많이 하고 이별도 많이 할 때라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소라님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오수경님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지만 네. 저한테는 약간 좀 나이 많은 가수야. 내 세대가 듣는 음악보다는 나보다 형 누나가 듣는 음악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아니에요, 나스님. 여자들이 많이 듣는 음악이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누나.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많이 듣는 음악이었어. 그렇다니까 그 여자의 그 마음을 딱 움직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앨범이 특히. 제가 이제 이소라님의 음악은 좀 약간 멀게 느껴지는 느낌?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곡인데 그 노래 가사가 솔직히 여자인 제가 이게 들어도 좀 찌질해요. 버림받는 여자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사랑이 고픈 여자의 그런 심경이 잘 담겨져 있는 가사라서 그러니까 진짜 이 앨범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노래 모음집이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엔솔로지. 거기서도 이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청순 떨면서 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이 다양해요. 명반이다. 네. 이 앨범 꼭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명반. 예, 못 네. 이선영. 이 나왔죠. 예, 네. 또 우리 이현 이현님.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 앨범은 사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인터뷰 하고 나서 다시 앨범을 들어보니까 그 인터뷰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앨범에 다 들어갔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느낌 좀 들고 그다음에 뭔가 되게 막 새로운 걸 하시려고자 하는 어떤 그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 그런 면에서 정말 좀 새로운 앨범이 나온 것 같고 그죠. 이 네. 앨범도 새로운 그 사운드의 맞아요. 스펙트럼을 딱 보여줬고 이게 뒤로 또 이렇게 모처럼 이게 일렉트로닉이랑 락이랑 맞아요. 이렇게 결합한 앨범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제목도 네. 이제 비선형이잖아요. 네. 넌 리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공대 출신 네. 다운 제목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리니어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네. 정리된 선이고 네. 비선형은 이제 이 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분포된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제목 대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선형으로 만든 음악인 것 같긴 해 진짜로. 장르가 다양하나요? 이 앨범에?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운드적인 실험도 되게 많이 했고 장르가 다양하다가 아니라 표현이 다양한 거죠. 장르적으로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날개 같은 경우는 보사노바 리듬 같기도 하고 재즈 같기도 하고 근데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막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근데 어떤 곡은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네. 그 밴드 음악이라고 하는 그거는 딱 맞아요. 틀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비선형이에요. 이게 맞겠다. 제일 맞는 표현이 정말 비선형이야. 앨범 제목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앨범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고 네. 뭐 명반이죠. 맞아요. 명반이죠. 그리고 네. 진짜 단 한 곡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전 곡이 진짜 다 명곡이고 네. 네. 진짜 그래서- 이 앨범은 여러분들 꼭 들어보셔야 돼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여기 있는 앨범들 중에 이제 이소라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한국 음악의 느낌이라 한다면 나머지 앨범들은 사실은 전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동안 한국 가요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르들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리용 같은 경우도 사실 힙합이 이제 이 당시에 좀 태동하던 네.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2004년의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2004년도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네. 여기 이제 가리온 앨범이 지금 가리온의 가리온 앨범이 지금 명반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앨범은 좀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뭐냐면 2004년도에 앨범은 나왔지만 여기에 있던 곡들은 사실 200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발매만 2004년 맞아요. 그러니까 가리온 팀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3명 네. 이제 MC 메타와 맞아요. 나차 그리고 JU라고 하는 DJ 분하고 이렇게 이제 근데 아마 그 멤버분들 간에 어떤 좀 문제 있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앨범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네. 이때 처음으로 앨범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04년도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 힙합의 어떤 기초가 좀 만들어진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앨범 리스트에 안 나와 있지만 명반이 엄청 많은 해예요. 이 해가. 누가 다이나믹 듀오의 아. 택시 드라이버. 오. 그러니까 CBMS 활동을 접고 네. 전후 사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문제 그 멤버 또 불화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 빼고 예. 하자. 네. 그 두 최자개코가 나와서 이제 다이나믹 듀오를 결성을 네. 하고 1집을 냈던 앨범 냈던 해고 또 그 앨범이 되게 명반이죠. 되게 그쵸. 명반이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냐면 한국어 라임과 예. 분백 사운드를 중심으로 예. 한국 힙합의 정체성을 확립한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음.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유심히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역시나 네. 그리고 되게 약간 국악적인 요소들도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선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선정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해 앨범이 유난히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앨범들의 어떤 가치라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충분히 명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선정된 음반들 위주로 톱파보기로 했으니 네. 여기에 딱 포커싱을 합시다. 그러시죠. 아, 나 궁금한 거. 네. 그 2004년 당시의 힙합 씬과 네. 지금 현재 힙합 씬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 네. 마켓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돌아온 느낌. 아, 옛날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축소돼서 네. 뭐 아시겠지만 네. 지난번 한대음 때도 얘기했지만 힙합 씬 자체가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앨범도 의미 있는 앨범도 안 나오고 네. 뮤지션들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대중분들이 즐기는 차원에서는 힙합의 좀 다양한 어떤 하위 장르를 즐기는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중들도 좀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너들의 레벨이 좀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만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2004년 그 당시에는 그 힙합 그 공연하는 팀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길에서도 그쵸.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공연을 하는 팀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네. 다 온라인으로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요즘 뮤지션들이 음악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되게 실력 있는 뮤지션들 여전히 있고 네. 여전히 잘 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도가 네. 좀 많이 내려갔죠. 불과 한 반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막 그 일부 이제 개그 채널에서 막 네. 힙합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그런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씬에 좀 안 좋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너무 많은 어떤 그 윤리적 잣대를 네. 힙합 뮤지션들에게 네. 들이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요즘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힙합 시장은 좀 솔직히 우울하죠. 네. 예, 솔직히 좀 우울하고. 네. 그럼 우울한 얘기 여기서 그냥 딱 접고. 음. 네. 그럼 도나스님이 생각했을 때 네.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진 숨은 명반이 있다면. 2004년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리온 나왔을 당시에, 그러니까 네. 그 이 당시에 명반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다이나믹 듀오 택시 드라이버가 명반에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이나믹 듀오의 택시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하위 장르였던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대중성과 그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교집합을 잘 찾아가면서 만든 앨범으로 좀 잘 모범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에 최고의 명반은 다이나믹 듀오의 택시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물론 가리온 앨범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2004년도의 명반은 그거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 예. 그게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뭐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차트는 없는 거죠. 오승님은? 저는 클래식하이의 인스턴트 피그. 이 앨범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클래식 와이. 2004년 하면 클래식하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2004년 하면 딱 클래식하이. 뭔가 그 음악적으로 되게 세련된 네. 음악이었고 네. 사실은 한국에 좀 잘 없던 음악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새벽부터 다시 들었는데 일단 가만 보면 이때 뮤지션들이 정말 성실했어. 왜냐면 앨범 한 장에 수록곡이 기본 15 기본 맞아. 곡이 10곡이면 아 이 새끼 좀 뽐스 부렸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기본 15곡이에요. 15곡 정도는 넣어줘야 내가 뭐 맞아요, 아티스트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앨범도 곡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다 좋아요. 맞아요. 네. 클래식 와이 네. 그러네. 생각해보면 왜 빠졌지? 이해가 안 돼. 좀 휩쓸었거든. 휩쓸었지. 싫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렉스 형이 얼마나 인기 많았어.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어 아주. 아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 다 알렉스여가지고. 아유 뭐. 나랑 완전 반대 타입이잖아 알렉스 그치 형은. 그렇긴 하지. 나랑 완전 다르잖아. 완전 상극이지 어, 진짜. 그러니까. 네. 또 알렉스 형이 싫다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이제 2005년, 2006년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네, 2005년, 2006년의 대표 키워드는 인디씬의 성장, 그리고 크로스오버 음악의 등장, 그리고 여성 아티스트들의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야, 근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 2005년, 2006년은 이때 한창 제가 홍대에서 랩하고 다녔을 때였어요. 자기 거 하느라고 남의 거 안 들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여기에 선정된 앨범들 네. 두 번째 달, 세컨문, 네, W의 Where the Story Ends, 네,
그다음에 엄정화의 프레스티지. 네. 이 2005년, 2006년도에 걸쳐진 이 앨범들은 솔직히 저랑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뭐. 저 사실 네. 두 번째 달이라는 팀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음. 리스트를 보고 이런 네. 팀도 있었구나. 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달. 너무 유명한 팀이라던데? 아니 너무 유명하죠. 저는 사실 우리 지금 작가님 엄청 답답해하는 표정 짓고 계시잖아. 어떻게 두 번째 달에 몰라요? 이런 표정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음악 방송을 하냐 약간 네. 이런 표정이던데. 왜냐면 이제 두 번째 달에 이번 타이틀 곡일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서쪽 하늘에라는 곡이 MBC 드라마 아일랜드의 메인 테마로 삽입이 됐었잖아요. 지금 틀어주면 이 노래 하면서 다 할걸요. MBC 드라마 아일랜드 누구 나왔나요? 이나영이랑 현빈이랑. 작가 그대로 대중문화를 평론하는 데 있어서 네. 대중 매체의 컨텐츠를 다 소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그리고 사칭이잖아 나는. 어쨌든 좀 들어줘 진짜. 그래서 두 번째 네. 날이라는 앨범이 왜 중요합니까? 왜 명반인 거예요 도대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리해보자면 타이틀곡인 서쪽 하늘에가 MBC 드라마 아일랜드의 주제가로 쓰였고 또 이어서 이분들이 궁 OST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궁 OST가 되게 대중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OST가 이 앨범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달이라는 팀이 예. 이 앨범을 내고 나서 궁 OST를 또 했어요. 따로 별도로 만든 거다. 음악 감독. 그러니까 유명해진 계기가 된 거네요. 그 네. OST를 통해서. 네. 네. 서쪽 하늘에 때문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궁 OST로 인해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고 대중과 평단의 인정까지 한 번에 받으면서. 네, 이제 읽어보니까 네. 김광현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달 앨범 발매 당시 국내에 에스닉 컨셉의 음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곡과 연주,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킨 글로벌 뮤직의 진정한 시작은 두 번째 달부터다. 자, 그다음 앨범 W 네. Where the Story Ends. 네. 제가 이 팀의 앨범을 들었는데 네. 하우스 계열의 음악처럼 들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부야 K 계열의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당시가 또 그때 그런 게 유명할 때 유행할 때잖아. 막 프리템포 맞아. 막 이런 류의 네. 이런 류의 몬도그로소 이런 분들 추억의 몬도그로소. 네, 막 이런 분들이 유행하던 네, 때의 네.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네. 클래식 하이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죠. 네. 이것도 맞아. 네. 네. 왜냐면 이 W 같은 경우는 네. 그 락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 있고 음. 일렉트로닉이랑 락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만 멜로디가 진짜 뚜렷해요. 장르의 혼합은 있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멜로디가 진짜 후킹해서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저는 W 너무 좋아했어서 공연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되게 센세이션했죠. 왜냐면은 막 MR에서 전자 사운드가 나오는데 다 연주는 또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이랑 똑같은 사운드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팀 내에 뭐 DJ나 이런 없었어요. 없었어요? 딱 세 명이서 하는데. 그럼 전부 다 그로 연주를 하시는 네. 어마어마한 팀이셨군요. 명반이죠. 맞습니까? 뭐, 네. 참고로 네. 이 W 팀은 오수경님하고 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W 앨범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이 2005년에 방영했던 네. 내 이름은 김삼순. 네. 그게 네. 거기에 OST였군요. 그 드라마에 쇼킹 핑크 로즈도 삽입됐었고 되게 그 다양한 그 음악들이 삽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 플럭서스 뮤직에 그 소속돼 있던 아티스트들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럭서스 특유의 그 세련됨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음악들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드라마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 삼순이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50%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 네. 그냥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죠. 미디어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 음반 부문 네. 그리고 올해의 음악인 이관왕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다시 들어보면 가사가 되게 예술적이에요. 그래요. 네. 그 오빠가 되게 만화책 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판타스틱한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가사가 아니라 되게 꿈꾸게 만드는 가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그다음 앨범 엄정화의 프레스티지.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다가 색안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정화님 하면은 댄스 여가수 이 이미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근데 뭐 명반에 들어와 있길래 무슨 앨범이길래 이게 명반일까 하고 사실은 좀
색안경을 끼고 앨범 들었습니다. 근데 앨범 너무 좋은 거야.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앨범에 이렇게 네.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 이 앨범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1번 트랙이 무슨 프라이데이 나이트였나 그러는데 완전 슈퍼 펑키 트랙이고 앨범 전체적으로 약간 시티팝 느낌이 풍기면서 네. 대단히 펑키한 앨범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앨범 프로듀서가 롤러코스터의 진우님 아닙니까? 맞아요. 히치하이커. 네. 거기서 끝. 맞아요. 앨범 자체가 약간 웰메이드야. 약간 그 저는 최근에 그런 느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존박 앨범이었는데. 아 맞아 비슷한 느낌이다. 약간 그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거 웰메이드인데? 약간 이 맞아, 느낌 맞아, 드는 맞아. 느낌.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저는 이 당시에 완전 힙합 보이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음악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0506년도의 배경 시대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이 앨범의 포지셔닝은 명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딱 보니까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또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대를 앞서간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아까 나왔던 W 리더 오빠 배영준 오빠가 네, 곡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티켓 투 더 문이라는 곡이 있는데 아 맞아 티켓 네, 그 곡을 이제 영준이 오빠가 만들었는데 그 곡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그 W도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되게 피크였던 맞아요. 창작자로서의 네, 어떤 맞아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 영향을 네, 미치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엄정화님의 그 히트곡들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엄정화 하면 떠오르는 곡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생각에 예. 도나스님 생각에 아니 이 앨범이 빠졌더니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앨범이 이거 있다면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운 것 명반.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05년도 06년도 때도 사실은 힙합 앨범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시즌이어서 또 엄밀히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또 04년도처럼 막 이렇게 임프레시브한 앨범은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오수영님 어떠십니까? 저는 캐스커 2집 캐스커. 스카이랩 이 앨범이 왜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캐스커가 그 당시에 또 맞아요. 엄청 인기 많았어요. 네. 엄청 인기 많은데 네. 어떤 면에서 명반이었을까요? 일단 사운드적인 실험을 이분도 많이 하셨는데 효과음 같은 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이게 소스는 일렉트로닉 소스인데 리듬은 보사노바예요. 그리고 리듬은 라틴이에요. 이제 2007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007년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에픽하이의 Remapping the Human Soul. 쳤지 이 앨범. 예,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의 우리는 깨끗하다. 이 앨범도 미쳤지. 그리고 이적 나무로 만든 노래. 이 앨범도 좋지. 네. 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에픽하이부터. 예, 뭔가 이제 이거를 딱 음. 아우르는 키워드는 좀 솔직히 떠오르진 않는데. 아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 07년도? 네, 이 07년도만의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픽하이도 그래도 힙합 치고는 되게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음악적으로는 좀 말랑말랑한 편이 섞였죠, 사실은. 맞아.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에픽하이의 1집은 그래도 힙합의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작법을 되게 잘 따른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007년도에 에픽하이 말고는 사실 또 주목할 만한 앨범도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이때 에픽하이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당시에 타블로님이 너무 이제 눈에 띄는 네. 어떤 그런 활동과 또 랩 실력과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명반은 맞는데 보통 이제 에픽하이 하면 사람들이 에픽하이 하면 떠올리는 게 사실 플라이거든요. 맞아요. 3집 앨범을 더 떠올리는데 사실 그때 그 힙합 씬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너무 대중 친화적인 음악을 만들면 어떡하냐 아니네. 자 이런 이제 그런 거였죠. 그 당시 왜냐면 이 당시에는 막 그게 엄청 그게 강했어. 힙합 하는 사람들은 이제 OG 힙합이냐 아니냐 피어 오르던 시기잖아. 그 힙합 하는 사람들 어깨에 가오가 좀 많이 실렸던 그래서 시기야. 내가 그때가. 진짜고 넌 가짜고 막 이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맞아. 더욱더 그런 게 많았고 에픽하이의 Remapping the Human Soul. 네. 아까, 이거는 1집 제목을 약간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Mapping the Human Soul이 원래 네. 1집 앨범이고 네. 네 번째 앨범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앨범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힙합이 대중음악으로 좀 편입되는데 가장 큰 역할 맞아요. 중에 한 앨범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을 거야. 요 전 앨범이 이제 3집 네. 플라이 앨범인데 네. 그 앨범이 그 앨범도 원래 제목이 스완송인가 그럴 거예요. 앨범이 스완송이고 플라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에픽하이 너네 뭐냐까지 이런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지.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이 앨범
이 리메 밴드 휴먼 소울 앨범 내고 나서 타진요 막 이런 거 갖고 네.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이 앨범부터 그 또 본격적으로 약간 좀 인디 밴드들하고의 합동도 많았어. 그러니까 콜라보가 많았죠. 맞아요. 콜라보 뭐, 많았어. 캐스커의 맞아요. 보컬이신 융진 언니가 이 러브러브러브를 맞아. 피처링 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 게스트로 오셨던 타로 언니도 음. 에픽하이 곡을 피처링 하셨죠. 네. 맞아. 네. 그런 좀 콜라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인디 맞아요. 뮤지션이랑 맞아요. 엄청 많이 했었고 그거를 되게 대중적으로 되게 잘 풀었죠. 잘 풀었지. 잘 풀어서 네. 에픽하이는 단순하게 힙합 그룹을 넘어서 네. 정말 음악을 대중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네. 팀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가면 2007년에 이렇게 막 장르가 되게 다양한 장르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났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또 이때는 사운드 홀릭 이런 데서 공연도 되게 많이 사운드 홀리 생각난다. 그 홍대 뭐야? 입구 8번 출구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네. 예. 그리고 아직도 하는 거 그 뭐지? 뭐 라이브 클럽 데이. 아, 라이브 클럽 데이. 예, 이때도 있었거든요. 가면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그때는 뭐 어디 FF랑 이런 데였나? FF도 있었고 에반스도 있었고 뭐 많았죠. 에반스. FF 지금도 있죠. FF 아직도 있어요. 어. 아유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다음 명반. 예,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 이거는 솔직히 좀 명반 맞는 것 같다. 이게 앨범 제목이 우리는 깨끗하다잖아요. 음. 근데 저번에 군한 밴드가 게스트로 왔을 때 설명해 주셨잖아. 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빛이 없는 상태라고. 그냥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빛도 우리는 없고. 딱 우리의 음악을 했다. 음. 뭐 이런 의미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 앨범을 어제 새벽 4시에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스트로 맞이하기 전에 이 앨범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앨범이다 정도였는데 다시 맞아. 들어보니까 맞아. 또 만나고 들으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맞아. 어떻게 진짜 이런 것들을 했지? 너무 기발하고 맞아. 그리고 이때 조홍 오빠가 진짜 신내림 받았었던 것 같아. 신내림 받. 왜냐면 가사도 미쳤고. 이게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이 당시엔 듣진 않았어요. 네. 저도 사실 07년도 당시에는 제일 하느라 바빠갖고 네. 못 들었고 듣고 나서 네. 느낀 건데 이 당시에 이건 충분히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앨범이었다. 근데 사실 이때 이후로 나오는데 그 라이딩 스텔라는 계속 사실은 앨범들의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한 배음은 안 받았지만 네. 뭐 충분히 그래도 여기서 명반으로 뽑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적의 나무로 만든 노래. 네. 제목도 좀 뭔가 시적이다. 어떠신가요? 이 앨범 명반입니까? 명반이죠. 왜냐 다행이다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이게 다행이라구나. 네.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다행이다라는 곡을 나 저 노래 겁나 싫어. 이럴 사람이 있을까? 물론 네. 네, 사실 저는 이때도 나 이때 뭘 했냐? 뭔가 되게 방황했던 시절인가 보다. 나는 2007년이 너무 명확하게 기억나거든요. 1월 달에 뭐 했고 내가 누구랑 몇 월 달에 헤어졌고 다 진짜로? 기억나고. 저 이때 그냥 스튜디오에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똑바로 기억하기로는 2007년에는 진짜 여러 가지 그 장르마다 진짜 명반들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던 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막 심지어 컴필레이션 앨범? 컴필레이션 앨범 유행하게 맞다. 컴필레이션 앨범조차도 너무 고퀄이었고. 맞아. 그거 엄청 유행했다. 맞아. 네.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향유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가 또 페스티벌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아우 네, 많았지. 아직도 기억나. 페스티벌 진짜 많을 때였어 이때가. 2007년에 제가 GMF 가서 날렸잖아요. 뭐 이때 엄청 많았어. 날렸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24살인데 그 딸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있어? 여러 가지. 딸기 옷 입고 뭐 있어? 그리고 캐스커 오빠 세션 했죠. 세션으로 날리실 때였군요. 네, 세션 날렸죠. 그때 세션으로 4팀 뛰었죠. 하루에. 진짜로? 네, GMF 가서. 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가 정말 좋았어. 근데 네. 이때 엄청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음악적으로 부흥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기억이 2007년도면은 페스티벌이 진짜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가자고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장르적 다양성이 폭발한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원더걸스 때문에 막 아이돌 엄청 치고 올라와.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 원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홍대에서 이제 맞다. 기타 치는 맞다. 원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이 폴링. 버스킹이 또 전성기였잖아요. 폴링 슬로우리였나? 그게? 그러니까 밴드 음악도 부흥하고. 맞아. 맨날 홍대 놀이터 가면 사람들 버스킹하고 맞아. 있고. 빠진 앨범 있을까요? 저는 이때 있어요. 07년도는 이게 앨범은 무조건 명반이었는데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뭡니까?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네, 토이의 땡큐라는 앨범인데. 이때 투 앨범이 네. 나왔어요. 네. 07년도는 사실 에픽하이가 뭐 너무 유명하지만 네. 사실 이때는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치면은 이제 빅딜 레코드라고 하는 데가 좀 유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처음 그다가 들어보네. 이제 지금 좀 유명한 딥플로우 이런 음. 분들이 계신 제 기억으로 아마 랍티미스트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상당히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솔로 앨범을 냈었는데 그 앨범이 되게 약간 좀 클래식 앨범으로 좀 인정을 많이 받는데 네. 근데 명반이냐 그러면 네. 는 아닌 것 같다. 아 저는 토이의 땡큐 앨범은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이런 좀 있는 예를 들어서 네. 힙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힙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국에 뜨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의 작법을 카피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한국 힙합 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정말 한국의 어떤 그런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외국의 어떤 잘 나가는 트렌드를 빠르게 갖고 와서 빠르게 따라하는 이런 느낌으로 사실 힙합 씬이 좀 약간 점철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음악 하시는 분들 있었지만 예, 좀 그런 트렌드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약간 독약이 돼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앨범을 기준으로 뭔가 바뀌는 그런 앨범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한국 힙합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음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해외 트렌드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경향이 되게 좀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갑자기 또 비판점이 나오네요 여기서 또.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제가 소신 발언 또 하나 하자면 네.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진 숨은 명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루시드 폴의 국경의 밤. 네. 루시드 폴이 또 있었구나. 네. 이 앨범은 네. 정말로 왜 빠졌나? 아쉽지만 그래도 뭐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네, 그럼 이제 클로징 네. 넘어갈게요. 각자 이번 회차에서 가장 인상적인 앨범 딱 한 장만 고르라면? 이번 회차에서 네. 오늘 이 다 04년부터 07년까지 네. 좀 어려운데 저는 비선형을 뽑겠습니다. 아, 나랑 똑같잖아. 다른 거 하라고. 한 장을 들어봐야 되고 변화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3호선 버터플라이 아니면은 비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개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을 빼먹었는데 요즘 친구들에게 야, 너네 이 앨범 꼭 들어야 돼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앨범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에게 네. 2025년의 10대들에게 이 음악은 듣고 와. 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듣고 오라 그래야 되나? 저는 있는데 뭔데요? 먼저 구남의 우리는 깨끗하다. 이유는? MG 같아요. 노래 자체가 네. MG 그러니까 MG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가리온 이건 듣고 와라. 이 두 네. 음반 다 이번에 그러니까 2025년에 나와도 손색이 없나요? 아니 손색이 엄청 많이 있죠. 손색이 없다에 한 표. 가리온은 손색이 엄청 많이 있다. 왜냐면 근데 그치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힙합이 이제 랩이라고 하는 장르는 이제 랩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일반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 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랩을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 사람들이 랩을 이런 식으로 했었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 랩 앨범을 들어보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약간 그 리듬이나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 런 DMC가 이제 되게 유명한데 런 DMC가 지금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 개그맨 하신 분들 중에 그 시커먼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런 DMC의 랩 플로우를 그대로 빼가지고 와가지고 코미디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옛날 거 들으면 되게 촌스럽고 그러니까 랩이 사실 랩은 약간 좀 항상 좀 트렌디하고 좀 뭔가 멋있는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옛날 거 랩 들어보면은 되게 좀 뭐 무슨 랩을 이렇게 해? 막 약간 이런 느낌 엄청 많이 드는데 지금 약간 가리온도 약간 좀 옛날 거 랩을 들어보면은 원래 한국에서 랩을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요즘 친구들에게 이제 들어보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요즘 유명한 래퍼들 뭐 많잖아요. 근데 요즘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많은 음악이 있다. 그럼요. 있었다. 네. 진짜 많은 음악이 있었고 그걸 다 들을 수 없구나 역시.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의 이 편식을 좀 느끼는
계기였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야. 나도 이런데 나보다 어리고 이런 음악을 모르던 세대 분들은 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이런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저는 딱 한마디로 추억 여행 하고 왔다. 아. 네. 또 현업에서 또 하고 한창 또 막 그 네.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니까. 네. 예. 그냥 여기 나온 앨범들은 다 제 추억 안에 있는 앨범들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 방송은 어떤 네. 주제로 하나요? 일단 2008년부터 또 네.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둘만의 의견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또 모셔와서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역시나 이 앨범의 가치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네. 또 훌륭한 분하고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방송 때는 스페이스 공감에서 선정한 100대 명반 중에 네. 이제 2008년도부터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알겠습니다. 네.